재정 문제 때문에 편견을 받았던 어느 웨이트리스가 손님을 독살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뻔했어. 그런데 판사가 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그녀의 8살짜리 딸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이 공개됐고, 그게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열쇠가 됐다고 해. 바로 서울 시내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지. 사건은 평범한 저녁에 시작됐어. 어떤 남자가 식당에서 특정 음식을 먹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보통 식중독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누군가가 음식을 의도적으로 오염시켰다는 의혹으로 커졌어. 그날 그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 중 제일 의심받았던 건 임서연, 34. 그녀는 이태원 근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8살짜리 딸 주미를 혼자 키웠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겹게 일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대. 손님을 정성껏 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독극물을 썼다며 몰린 거야.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럴 리 없다면서 서연을 두둔했지만 그녀의 유니폼에서 의심스러운 가루가 발견됐다는 게 결정적으로 의혹을 키웠어. 경찰도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 지으려는 듯했고 식당 주인도 결론을 내린 눈치라 무척 차가웠대. 딸 주미는 언니 집에 맡겨진 채 서연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눈물을 삼키면서 호소했지만 통하질 않았어. 제발 믿어주세요. 전 그런 짓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울며 말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미 식당 안팎에서는 서연을 독극물 사용자로 의심하는 시선이 가득했어. 하지만 그날 이 이상한 낌새를 놓치지 않고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어. 바로 서연의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강지영, 32. 평소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라서 사건 직후 사장이 너무 초조해 보이는 게 왠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 무렵 주미도 작은 눈으로 뭔가를 깨달았는지 우리 엄마 잘못 아니에요. 꼭 증명해낼 거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대. 그렇게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 식당에서 벌어진 의문의 독살 사건 뒤에는 분명 무언가 감춰진 음모가 있었고 작고 여린 딸이 머지않아 재판정에서 그 비밀을 폭로할 힘이 될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 서연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 어린 시선을 견디기가 어려웠어. 좁고 낯선 취조실 의자에 앉아 계속되는 질문을 받으며 숨이 막힐 것 같았지. 정말 모르십니까? 독성 물질이 왜 음식에 들어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는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어. 서연은 겨우 숨을 고르면서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딸도 있고 전 동기도 이유도 없어요. 라고 간절히 외쳤지만 이미 형사는 유니폼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라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 이때부터 서연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 CCTV에는 서연이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고 그 손님이 쓰러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서 객관적으로도 그녀에겐 불리해 보였거든. 동료나 손님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웠어. 평소 서연을 좋게 본 사람들은 그녀가 그럴 리 없다고 했고 일부 사람은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으니 누가 알아라며 소문을 퍼뜨렸어. 식당 주인은 자칫 식당 명예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강하게 나왔고 직원들을 더 몰아붙였어. 그 사이 사장은 전보다 훨씬 예민해졌는데 지영은 그의 태도가 수상했어. 원래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거든. 동료들도 사장에게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뭔지 딱 말하기 어려워서 고민만 하고 있었어. 주민은 외숙모 집에서 지내야 했지만 엄마 걱정으로 가슴이 미어졌어. 밤이 되면 몰래 눈물을 훔치며 엄마를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대. 지영은 주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반드시 서연 언니를 구해낼 뭔가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래서 경찰서 안에 갇힌 서연 대신 지영이 밖에서 진실을 캐내기로 했지. 식당에서 일하는 척하며 지영은 사장의 움직임을 살폈어.
어느 날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낮으면서도 분명 초조했어.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경찰도 곧 파고들 텐데 어쩌라고. 그러곤 재빨리 전화를 끊었대. 지영은 직감적으로 뭔가 숨기고 있구나라고 느꼈지. 재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넘어서는 태도가 느껴졌으니까. 며칠 뒤 지영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사장이 남긴 사무실 서류를 뒤적였어.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오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선 방법이 없었어. 그랬더니 소량의 특수약품 구매 내역서와 의심스러운 계좌 이체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 구매 시점이 사건 직전이고 금액도 이상했대. 지영은 설마 이게 독극물? 이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서연이 유니폼에 이상한 가루를 묻힐 이유가 없었고 사장은 평소보다 훨씬 거북하게 행동하는 게 이 서류로 연결되는 기분이었지. 지영은 정말 사장이 꾸민 일이면 서연 언니는 누명 쓴 거잖아 라고 혼잣말했지만 이걸 어떻게 경찰에 들고 가야 할지는 막막했어. 성급하게 제출했다가 사장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지영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그래서 고민 끝에 먼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마음먹었어. 그런데 서연은 제대로 된 변호사도 아직 못 구한 상태였지. 지영은 간신히 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알렸어.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변호사 측에서도 자세히 들어보겠다며 관심을 보였대.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연은 매일이 너무 길었어. 평소라면 아침에 주미밥을 챙기고 식당에 나가 바쁘게 일했을 텐데 지금은 외딴방에서 간단한 식사만 받고 그것도 목구멍에 잘 안 넘어가는 삶이 계속된 거야. 그래도 딸을 생각하면서 간신히 견뎠어. 면회 시간이 되면 의외로 동료인 윤태호가 찾아왔어. 평소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믿는다. 증언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말해줬지. 서연은 고마웠지만 태호가 머뭇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상했어. 태호가 말하길 사장님이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요즘 식당 재정이 안 좋아서 투자자랑 다투는 걸 들었는데 그 손님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더라. 서연은 정말 사장님이 뭔가 꾸민 걸까 하고 또 한 번 의심이 들었어.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뭐라 하기도 어려웠어. 그 사이 지영은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고 무료로 억울한 사람들을 변론해주는 단체를 소개받았어. 지영은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언니를 구할 수 있겠지라며 다짐했어. 다만 사장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확실한 동기가 필요했어. 단순 의심만으로는 재판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사건 당일 사장이 주방을 여러 번 들락거렸다는 점, 청소 담당 직원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는 점 등을 지영이 머릿속에서 정리했지. 그동안 사장은 갈수록 불안해 보였고 직원들에게 괜히 화를 내거나 뭔가를 숨기려 드는 모습이 보였어. 주민은 외숙모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밤마다 엄마 생각에 울곤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엄마는 절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증명할 거다. 그러면서 어린 마음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뒤져 사건 관련 기사를 봤어. 거기엔 서연을 비난하는 말들도 많았지만 주민은 흔들리지 않았지. 어느 날 주민은 지영 이모에게 나도 엄마를 돕고 싶다고 강력히 말했어. 지영이 처음에는 위험하니 안 된다고 했지만 아이가 너무 간절해 보여서 결국 협력하기로 했지. 주민은 단골 손님들의 연락처를 뒤져보고 혹시 사장과 연결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 아이에게 큰 짐이었지만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던 거야. 그러다 주민은 엄마 휴대전화 메모장을 발견했는데 사장님 주문 특별 메뉴라는 메모가 있었어. 평소 식당 메뉴와 다른 재료가 적혀 있었고
사장이 직접 지시한 레시피처럼 보였지. 주미랑 지영은 사장이 왜 그런 레시피를 쓰게 했을까? 혹시 그 과정에서 독극물이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어. 그래서 그 메모를 챙겨 곧 변호사에게 보여주기로 했어. 경찰 수사는 계속 진전됐고 사장도 한껏 주장을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 나는 그 남자 손님에게 투자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당한 피해자다라고 말했지만 형사들도 사장의 초조함을 눈여겨봤어. 그 와중에 서연은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한 번 더 크게 충격을 받았지. 유니폼에서 독극물이 나왔다는 이유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거든. 법원에서 나오는 서연을 기자들이 계속 사진 찍고 질문했어. 그때 엄마 하고 울부짖으며 달려온 건 주미였어. 한순간 눈이 마주쳤지만 곧 경찰에게 막혀 다가갈 수조차 없었어. 서연은 속으로 엄마가 꼭 돌아갈게라며 눈물 흘렸지. 언론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사람들 의견이 갈렸어. 종업원이 범인이다라는 쪽과 사장에게 뭔가 큰 음모가 있지 않나라는 쪽, 온라인에서도 시끄러웠고 식당 사장도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뭔가 조직적으로 꾸몄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 사이 지영은 확신이 섰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내가 찾은 증거와 주미가 발견한 메모가 빛을 발할 기회가 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 원래 서연을 도와주려던 변호사가 갑자기 사건에서 손을 뗀다고 해온 거야. 사장 측에서 압박이 심해져서 계속 맡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어. 지영은 경악하며 그럼 서연 언니는 어떡하라는 거냐고 했지만 변호사 사무실 쪽도 우리도 가족이 있고 위험이 너무 크다며 완강했어. 그제서야 지영은 사장이 그냥 동네 식당 주인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 등 뭔가 뒤가 탄탄하구나 하고 깨달았어. 주미 역시 크게 충격받았지만 그렇다면 내가 직접 증거를 들고 재판정에 서겠다라고 당차게 말했어. 그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변호사가 들어왔어. 강단 있는 목소리의 중년 여성. 최민정 변호사라고 했는데 예전부터 억울하게 누명 쓴 이들을 무료 변론해오던 인물이라더라. 지영과 주미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 변호사는 사장 쪽이 다른 변호사의 압력을 넣은 건 들었지만 난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며 단호함을 보였어. 이로써 사건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 돈과 권력을 가진 사장대, 올곧은 의지와 연대의 힘으로 뭉친 사람들. 그리고 엄마를 구하겠다는 작은 딸의 결심이 정면 충돌하는 형세였어. 이제 제대로 싸워보자는 마음으로 지영과 주미, 그리고 최 변호사는 계획을 세웠지. 그 무렵 식당 사장은 더 초조해했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 자신이 벌인 일이 드러날 게 뻔하니까? 어딜 가든 휴대전화가 울렸고 통화를 마칠 때마다 사장은 창백해졌어. 직원들은 전보다 더 눈치를 봐야 했고 어떤 날은 사장실에서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났으며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희는 아무 말도 마라라는 고함도 들렸다더라. 한편 최 변호사는 지영이 확보한 약품 구매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주미가 찾아낸 메모를 종합 검토하며 사장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 그래도 법정에서 어떻게 연결짓느냐가 관건이었지. 마침 식당 사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아마 우리 쪽 증거들을 덮을 거라면서 지영이 걱정했어. 최 변호사는 위조 서류일 수도 있고 새롭게 사람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어. 서연은 구치소 안에서 최 변호사가 면담하러 올 때마다 작은 희망을 얻게 됐어. 조금만 더 참으면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는 말을 들으면 서연은 흐느끼며 제 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지. 그 사이 주민은 엄마를 구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 심지어 식당 근처 뒷골목에서 사장을 몰래 따라가 현금 거래 장면까지 찍었어. 화질이 흔들렸지만 분명 뭔가 수상해 보이긴 충분한 영상이었대. 지영이 위험했잖아 라고 걱정했지만
주민은 엄마를 생각하면 무섭다고 못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어. 그 영상을 본 최 변호사랑 지영은 사장이 비밀리에 다른 사람과 위험한 거래를 하며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다며 더욱 단서를 모았지. 이제 서연을 함정에 빠뜨린 사장의 포위망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 그 즈음,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 그 손님에게 협박받아 식당을 지킬 수가 없었다며 과거 투자 문제와 관련된 문서를 흔들었어. 그 사람이 금전 갈취를 시도했고 못 받으면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지. 언론도 어느 정도 귀 기울였어. 실제로 협박 흔적이 있는 서류를 내놓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해도 독극물을 사용해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어. 최 변호사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과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다라고 지적했고, 한편에선 사장도 피해자다라는 목소리, 또 다른 편에선 그래도 사람 목숨을 위협한 건 잘못이다라며 여론이 갈렸어.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지영과 최 변호사, 그리고 주민은 증거를 하나씩 꺼내며 재판을 준비했지. 그런데 갑자기 최 변호사가 지영에게 전화를 해서 사장과 결탁한 제3자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알렸어. 단순히 사장 혼자 범행을 꾸민 게 아니라 주변에 함께 움직인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지. 지영은 긴장했어. 사건이 더 확장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동시에 만약 그걸 밝혀낸다면 서연이 무죄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도 생겼어. 주미도 무섭지만 괜찮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겠다라며 이를 악물었어. 며칠 뒤, 서연 쪽 변호인과 지영이 수집한 증거 덕분에 서연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공식 신문을 받을 기회를 얻었어. 곧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말에 서연은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지. 그 시각 식당 사장은 자신의 수첩과 통화 기록을 없애면서 혼잣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중얼거렸대. 점점 불안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어. 이때 지영과 주미, 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재판에서 어떤 순서로 발표할지 준비했어. 사장이 직접 독극물을 구매하고 그날 음식에 넣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제일 중요했지. 지영이 찾아낸 송금 기록이나 주미가 찍은 뒷골목 거래 영상을 근거로 최 변호사는 외부 공범 가능성도 제기했어. 이 증거들이 꽤 유의미했거든. 그렇게 밤낮 없이 대비해온 끝에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어.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고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됐던 터라 구경꾼도 많았지. 많은 사람이 정말 임서연이 독극물을 넣었나 아니면 사장 음모인가를 궁금해했어. 주민은 엄마를 돕기 위해 학교까지 조퇴했고 선생님이 걱정했지만 주민은 선마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양해를 구했어. 재판 당일, 서연은 수갑을 찬 상태로 법정에 들어왔어. 얼굴엔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방청석에 앉은 주미를 발견하고 작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 검사는 사건 개요를 발표하며 피고인이 음식에 독극물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들을 제시했어. CCTV와 유니폼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있어 기회가 충분하다는 말이었어. 이제 최 변호사가 침착하게 반박했어. 피고인이 직접 독극물을 넣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장이 특수약품을 구매한 흔적이 있으며 수상한 뒷골목 거래 영상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진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법정 곳곳에서 웅성거렸어. 사장은 팔짱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변호인을 노려봤지. 지영이 증인으로 나와서 사장님이 평소 주방에 관심 없으면서 그날은 계속 들락거리며 뭔가 확인했다고 증언했어. 또 사건 직후에도 놀라기보다 당혹스러운 기색이었다고 말했지. 지영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직한 태도가 엿보였어. 그 다음 가장 주목받았던 순간. 주미가 작은 몸으로 증인석에 섰어.
판사가 정말 괜찮겠니? 라고 묻자 주민은 조용히 고개 끄덕였어. 이건 제가 사장 아저씨를 뒤쫓아 갔을 때 찍은 영상이에요. 무슨 거래인지 몰랐지만 이상해 보여서 찍었어요.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자 사장은 새파랗게 질렸어. 봉투와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이 흐릿하게 찍혀 있긴 해도 확인 가능했지. 또 주민은 엄마 휴대전화 메모를 보여주며 엄마가 그날 사장님 지시로 특별한 레시피 재료를 썼다고 말했어.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 어른들도 힘든 재판장에 작은 딸이 서서 엄마의 결백을 증명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쳤겠어. 사장은 저 영상이 독극물 거래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며 버텼지만 이미 재판 분위기는 그에게 불리하게 기울었어. 게다가 유니폼에 묻은 독극물이 사실상 외부에서 오염됐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었거든. 결국 판사와 배심원들이 사장 진술에 심각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지. 마지막으로 사건 당일 식당 근처에서 사장과 연락했던 어떤 남성이 증언대에 나왔어. 저는 심부름만 했어요. 사장님 부탁대로 약품을 옮기고 음식 재료에 뭔가 교체하는 걸 도왔습니다. 이 말로 사장의 음모가 사실상 밝혀졌어. 사장 측 변호사가 저거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쳤지만 물증과 증언이 함께 나왔으니 별 수 없었어. 결국 사장은 울분을 토하며 그 손님이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외쳤지만 판사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다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재판은 마무리 단계가 됐고 최 변호사는 피고인은 철저히 누명을 썼다고 강조하며 사장 측 기록과 증거들을 완전히 뒤집어냈어. 판사는 잠시 배심원단과 협의한 뒤 독극물 투여 및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 임서연은 무죄라고 선언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서연은 서럽게 눈물을 쏟고 주민은 엄마 하고 울었어. 지영과 동료들도 손을 맞잡고 기뻐했어. 이어 판사는 이 모든 일을 꾸민 사장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현장에서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 주미가 울먹이며 엄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라고 묻자 서연은 달려가 딸을 껴안고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다시는 안 떨어져 라며 한참을 오열했어. 방청석 한편에서 지켜보던 지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구나 라고 되뇌었어. 재판이 끝난 뒤 서연은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어.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억울함이 풀린 해방감이었어. 식당 사장이 체포됐다는 보도는 순식간에 퍼졌고 서연 모녀 이야기는 딸의 용기로 뒤집힌 억울한 사건으로 화제가 됐어. 주민은 엄마를 돕고 싶었을 뿐이라며 겸손했지. 며칠 뒤 서연은 주미와 원래 자취방으로 돌아갔어. 밀린 월세는 여러 단체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됐고 지영이 이삿짐 정리도 도와줬어. 둘은 정말 다행이야. 힘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돌아왔네라며 손을 맞잡았어. 서연은 너와 주미 덕분에 내가 살았다며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했어. 서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당분간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주미가 이렇게까지 날 지켜줬는데 일 핑계로 딸에게 소홀했던 걸 반성해야겠다 싶었대. 사람들은 이번 일을 보며 작은 목소리도 뭉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 주미의 진심, 지영의 우정, 최 변호사의 투지가 합쳐진 결과였지. 외숙모도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가족이니까 라고 따뜻하게 말했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고맙다고 했지. 이 부당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면 좋겠다. 우리 모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됐대. 어느 날 주민은 엄마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맑은 하늘을 보고 선마랑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어. 서연도 그래. 우리 더 행복해지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믿자라고 답했어.
그 작고 단단한 약속이 앞으로 두 사람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어. 세상의 불공정과 거짓은 분명 상처를 남기지만 그것을 뚫고 나온 사랑과 의지는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거짓이 아무리 교묘해도 결국 드러나고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 서연과 주미,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이들의 이야기는 서울 도심 어딘가에 희망이라는 씨앗을 뿌렸어.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주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서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래, 이제 우린 자유야. 그리고 앞으로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이루자라고 답했어. 두 모녀가 나누는 미소는 어디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흔들림 없는 결심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시작에선 가족을 향한 사랑과 연대가 더없이 눈부시게 피어올랐대.